이제 오늘은 그 미래를 경영하라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 3개월째 계속 이 책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이 책에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2년 반 전에 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구나. 왜냐면 지금 미래 학자들 중에 특히 경영을 미래 관점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래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톰 피터스기 때문에, 아,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드는데 이 톰 피터스가 말하는 대로 만들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책을 한번 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강의하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읽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내가 그 책을 읽고 정말 이걸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이게 2002년에 쓰였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그 2002년에 쓴 게 결과가 2008년, 2009년에 나타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회사들이 직접 이제 문을 닫는 것들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꼭 제가 이제 주로 가끔 보는 사주 보는 사주 아저씨가 남겨주는 쪽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는 톰 피터스가 맨 마지막 장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이걸 이제 잘 들으면은 그 전에 안 들어주셨던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정선 씨 생각나서 약간 닮은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예, 괴팍한 생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아예 없었던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실제로 많이 사람들이 낯설어서 정말 이런 산업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톰 피터스는 고부가가치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강의를 보면 슈거, 설탕이 있다는 데가 남쪽, 서쪽, 동쪽이었다면 북쪽으로 간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괴팍한 생각은 현실과 많이 다른 생각이고 다른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부가가치 원천이 됩니다. 그럼 어떤 괴팍한 성격이 고부가가치 원천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혁신의 첫 번째 원천은 저렇게 뭐 안 돼가지고 짜증나고 뭐 어리석은 거 보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짜증나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혁신을 제일 많이 찾아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잖아요. 어떤 현상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건 이게 틀리다는 걸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짜증 난 만큼 내가 이거 개선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TV가 있는데 계속 가까이 가서 손가락 눌러서 채널 바꾸기는 짜증나고, 이게 너무 짜증난 나머지 정말 맨날 미칠 것 같다면은 이 사람은 리모컨을 개발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면 정말 조그만한 거라도 틀리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성적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혁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같이 비주류에서 나타나요, 혁신자들은. 그건 당연한 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옛날에 신라 보면은 육두품이 결국에는 신라를 전복시키고 고려를 만들거든요. 능력은 있는데 대접은 못 받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주류는 현재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약간 개선을 시키려는 거고, 이런 비주류 사람들은 거기에 내 자리가 없으니까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비주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장래에는 주류가 되는데 일반인이 볼 땐 비주류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들 다 공무원 공부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고 직장을 때려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새로운 것들, 미친놈같이 보이지만 정말 새로운 것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보다 보면 역사를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릴레오를 만약에 같은 동시대의 갈릴레오를 봤으면 얼마나 걔가 미치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이 돈다 그러는데 이 미친놈만은 태양이
주변에 달이 돈다, 그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미쳤냐면 그냥 그렇게 혼자 조용히 있으면 되지. 교황청에서 파문 내리고 너 정말 이렇게 말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하지만 지금 후대의 갈릴레오는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을 다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관습을 넘어라는 거는 갈릴레오 같은 경우가 관습을 넘었겠죠. 콜럼버스도 넘고 뭐 가까운 사람 같은 경우는 간디도 넘었을 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동족상전의 두려움이 뭐냐면 왜 그러면 큰 회사에서는 이걸 못하냐. 내가 어제 피땀 흘려서 이 볼펜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거보다 더 좋은 볼펜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이 볼펜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 공장도 다 있고 사람들이 이 볼펜 만들려고 찍어냈는데 다른 볼펜이 더 좋은 걸 발견했으면 과연 이거를 다 시장에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볼펜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거 어느 정도 판 다음에 만들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옛날 같으면 그게 천천히 가도 되는데 지금은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고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여기서 이 볼펜을 울면서 땅에 묻지 않으면 결국 다른 회사한테 따라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볼펜이 이 볼펜보다 월등히 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걸 내가 만들면 애착이라는 게 생기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심리학적 요소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들 해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숭배.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 새로운 볼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볼펜이 좋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존 나온 볼펜, 이건 완전히 새로운 타입인데 옛날에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볼펜이 다 모나미 볼펜 100원짜리였거든요. 막 이상한 똥 같은 거 나오고. 근데 젤로펜이라는 게 나온대요. 젤로펜이라는 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무슨 젤로펜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한 번 쓰는 순간 이 똥볼펜들은 사라졌거든요. 하지만은 이 젤로펜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다 보면 뭐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많은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거기서 나왔던 문장 중에 가장 딱 들어왔던 게 포스트잇을 과연 누가 원했을까? 포스트잇이 나오기 전에. 아무리 우리가 포스트잇에 훌륭하고 이런 거 설명해도 어떤 사람이 과연 포스트잇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도 뭐 이건 무슨 종이 같은 건데 이거 붙였다 떴다 하는 거라고. 그럼 그 전에 생각할 때 붙였다 띄면 막 종이가 찢어지고 또 그런 게 왜 필요한가 싶고 그냥 옆에다 적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들은 항상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어느 정도 쓰이기 전에 물어보면 항상 그런 대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 대신 이제 우리가 이 포스트잇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이 제품을 봤으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 서비스를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너무 아니라고 하거나 좀 이렇게 의심에 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좀 너무 이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비자가 예측할 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조금 더 보는 것 뿐이지 아예 뒤집어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컴퓨터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온다고 해도 옛날에 그 흑백 컴퓨터 하나 나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막 그냥 제일 신기한 게 키보드 누르면은 영어 써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인터넷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터넷 하는데 시골에 있어서 인터넷 선이 없었거든요. 컴퓨터로 뭘 본다는데 도대체 그걸 뭘 얼마나 볼까? 나가서 축구하는 게 더 재밌을 텐데 TV가 더 재밌고. 하지만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들. 진정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